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학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이 한국학을 맡은 주원규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렸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작가입니다. 라이터예요.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드라마 대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크립트라고 하죠. 그 드라마 대본을 또 쓰기도 하고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한국에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비단 한국에 대한 관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학문을 배운다라는 그 의미는 어 그냥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셨으니까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제 뭐 일본에서도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오셔서 배웠던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재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하고 있는 나라나 생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재미가 있다. 뭐 그렇게 설명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의미가 아니라 세계적인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레이트해서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세계의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나라나 국가는, 곧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모든 나라나 국가는 그 중요도와 의미를 갖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 한다는 것은 그 학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한국학 시간을,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뵙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디오로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아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러한 어떤 경험이 한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교감하는데 오히려 좋은 찬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서두 시작이라고 하죠. 서두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니버시티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줌이라는 수업 형태 중에 하나예요. 서로의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수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이제 얼굴을 보는 수업으로 대치하는 수업인데,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한국학, 그리고 제가 또 한국의 역사도 함께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텍스트와 오디오의 수업만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곧 페이스 투 페이스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말, 그러니까 코리아 랭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그 배움이,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어떤 습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보게 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클래스에서는 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그러니까 곧 그 뷰와 그리고 리스닝이 이렇게 커먼 센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요. 보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디오와 텍스트에 집중하는 수업이 일단 저희 한국학과 한국의 역사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교수인 저의 얼굴은 이제 4월 중순쯤으로 예상합니다만은 4월 중순 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계기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 수업에 대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특징, 이 한국학 온라인 수업의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한다.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한국학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폭넓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는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트래디셔널한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민간 신앙과 민간 주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코리아 컬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이 코리아 컬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월드 비전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자, 세계관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 한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 한자를 공부하시는 그리고 한자를 언어로 익히시는 중국 유학생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저 한글로 지금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때 세계라는 게 그 영어로 월드라는 게 이때 지역적 월드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어떤 깊이를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리아 컬처, 한국 문화를 배운다고 했을 때 한국 문화에서 세계관이 뭐냐? 그거는 한국이라는 이 지역 정서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펼쳐나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그런 부분을 세계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볼 때, 우리가 코리안 컬처를 연구할 때, 한국 문화는 어떤 이상과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그 세계관은 복합적 요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플렉스 엘레먼트라는 건데 복합적 요소.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본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질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목표만 하나의 원 서브젝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멀티플한 서브젝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 그게 바로 컴플렉스 엘레먼트라는 거죠. 복합적 요소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그 코리아 컬처, 한국 문화는 완벽하게 고유한 어떤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가치만 홀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하나의 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 이게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게 있다. 중국은 이걸 갖고 있다. 베트남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런 어떤 그 국가만이 갖고 있는 트래디셔널한 아이덴티티는 존재해요. 자, 그런데 그 전통적이고 특별하고 유일한 어떤 한 국가만의 그리고 한 공동체만의 정체성조차도 여러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한국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작동돼야 될 보편적 가치라고 봐요. 이것은 비단 한국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문화, 코리아 컬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나 국가가 꾸려나가게 될 세계관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좀 깨달아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한국 문화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합적인 요소 중에서도 보편적인 특징이 나오는 게 바로 천도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네, 천도지방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그 하늘의 설계도가, 그러니까 뭐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 스카이, 하늘이 갖고 있는 설계도가 이 땅을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땅의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3grade worldview, 3단계 세계관이라는 뜻인데, 천도지방이라는 뜻은 하늘, 땅, 그리고 땅의 지하. 근데 지하를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요 텍스트 보시면 텍스트 다에 하늘, 땅, 지하, 곧 바다의 3계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문화 중에 복합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3grade worldview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도지방과 하늘, 땅, 지하의 3계관이 어떻게 영향을 되어 있느냐? 이 천도지방과 하늘, 땅, 지하는 복합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 문화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텍스트 보세요. 천도지방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사고의 기반을 이루는 우주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 보시면 동아시아는 지금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동아시아가 동북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나눠지죠. 동북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정학적 위치를 설정한 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하면 그 동아시아 지형의 영향을 받아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저 한국을 포함해서 동북,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사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지형, 독특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지형을 띠고 있는 그 지형을 살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기본을 바로 여기서는 동아시안 사고의 근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근저를 이루는 세계관이 천도지방이라는 거예요. 천도지방이 하늘, 땅, 지하, 바다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는, 물질 세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우주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리아 컬처를 얘기할 때 하늘, 땅, 바다로 나누어지게 돼서 서로 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하늘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카이, 하늘에 대해서 이 코리아 컬처, 한국 문화는 하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샤먼의 심볼로 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날씨가 굳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뭔가 돌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한국 문화에서 하늘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 생명도 공급받고 그리고 생각의 성숙도도 기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늘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3계관, 한국 문화는 지금 3개에 나누어져 있는 우주관을 띠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는 그 존경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무언가 세크리트한 경험을 품고 있는 하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고대에서부터 지금 근대, 현대로 넘어오는데, 현대로 넘어온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사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도시 뭐 베이징이나 상해가 아니면 다른 곳은 농업 사회로 기반을 이루고 있는 편이죠.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뭐 후베이성, 뭐 우한, 여러 가지 심양 이런 도시에서도 도시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반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 사회가 중국 사회에 여전히 여러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역시도 여러분 농사를 짓죠. 여기 지금 베트남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베트남 학생분들 거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그만큼 농업사회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첨단 IT 산업이 발달됐다 하는 나라여다 하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그런데 그렇게 어떤 디지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구조다라고 해도 결코 농업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농업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그 근간에는 또 하나 코리안 컬처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을 대신하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제가 땅이 하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양인 곧 한국인은 하늘의 돌봄을 받아서 땅을 꾸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땅은 어떻게 받나요? 자연적으로도 자연 이치로도 이거는 명확해집니다. 하늘은 태양을 비추죠. 빛을 비추죠. 그리고 하늘은 비를 내리죠. 때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늘은 기온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요. 그게 하늘이 하는 역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그 하늘이 하고 있는 주도적 역할에 특혜를 입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혜라고 설명드리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면은 특혜라기보단 보편적인 돌봄을 받고 있다. 그게 땅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코리안 컬처는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독특하게 존재하는 게 지하입니다. 근데 이 지하를 이 언더그라운드로만 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하늘, 땅, 지하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 바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한국 문화에서. 일단 지형학적으로 여러분 베트남 유학생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했듯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이 바다를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동해, 서해, 남해. 그러면 바다의 지형학적인 것을 코리아 컬처는 어떤 심볼릭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바다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하나의 보물창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컬처는 하늘 땅의 관계를 샤머니즘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샤머니즘이라는 관계를 뭔가 되게 미신적이고 무지하고 미개하다, 그러니까 약간 세베지스럽다, 야만스럽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자연의 돌봄을 받고 자연의 돌봄을 받아서 자연으로부터 입은 혜택을 자연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흐름이 하늘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하늘 땅이라는 것에 섬김을 받고 섬기는, 돌봄을 받고 돌보는 그러한 상호 호혜, 그거에 이제 상호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상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보물들이 그 바다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이 바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컴플렉스 엘레먼트 중에 하나인 하늘, 땅, 바다
Three Grade Worldview, 세 차원의 세계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한국 문화의 세 차원의 세계관은, 하늘 땅 바다라는 세 차원의 세계관은 한국 문화 고유의 특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국가든 특히 동아시아인 경우라면은 한 국가만 독특한 성질을 고립해서 구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 복합적 요소라는 게 이 문화를 이해하고 학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팁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복합적 요소는 국가와 국가 간, 공동체와 공동체 간, 마을과 마을 간, 학교와 학교 간, 사람과 사람 간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 전제에서부터 나온 문화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가치관이 컴플렉스 엘레먼트로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동아시아라는 게 어떤 동아시아 내에 있는 특정한 국가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서 나왔던 이 Three Gradation 월드뷰인 세 차원의 세계관 역시, 하늘 땅 바다의 세계관 역시 어떤 한국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대표되는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공통되고도 복합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한국문화계관에서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 세계관을, 한국 문화는 고유한 어떤 문화만의 산물이 아니라 고립되거나 고유한 독립문화의 산물만이 아닌 여러 국가 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서 이번에 텍스트를 보시면은 그러한 어떤 설명의 기반 위에 자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 세계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nature view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내추럴 뷰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내추럴 뷰잉이라는 뜻은 자연스럽게 본다, 읽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뷰잉이 아니라 월드 뷰잉, 세계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보게 되는 관점은 자연 그대로를 본다기보다는 그 자연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가공되어지는 현실, 그런 사회 비판적인 입장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자연관은 한국 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이면서도 이 지정학적인 특징 속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 많이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계관 중에, 한국 문화의 세계관 중에 자연관에는 일단 두 가지를 소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애니미즘이고 하나는 샤머니즘이에요. 자,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숭배 사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연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수습하고 민중들을 함께 독려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이 그런데 어떻게 태동이 됐냐, 왜 자연에서 신을 찾았냐, 이게 농경사회의 잔재물이에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일단 재료고, 땅에서 나고 있는 생물과 식물에 대한 원천성을 하나의 신비로 생각하면서 땅에 심겨지는 씨앗을 열심히 그리고 의미 있게 키워서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멀지만 분명한 비전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경사회는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태동되는 원리 역시도 자연이고, 다윗이 왕권 위에 오르게 되는 그 사건도 자연이고, 그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돌봄을 받고 우리는 자연을 또한 돌봐야 되는, 돌봄을 받고 돌보는
그러한 상호순환의 관계가 한국 문화 자연관 중에 하나인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애니미즘에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의 단초 중에 한자성어 중에는 죄송합니다. 애니미즘을 설명할 때 이게 바로 농경사회의 습성이다. 그래서 토농공상. 여기서 농이 왕자, 사자, 산농공상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산농공상인데 사농일 때 농이 사자 다음에 위치를 차지한 것도 이것처럼 하늘이 갖고 있는 토테미즘에 대한 경계, 드러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국학 두 번째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